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한 남자. 그런데 갑자기 벽돌이 떨어져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진한 차를 가까스로 피한 남자. 다음 날 이상하게도 그를 위협하는 의문의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에서 퍽치기까지 당했습니다. 119 구급차죠. 119.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보세요. 이정균 씨는 6월 13일에 이미 사망 신고가 돼 있으세요. 놀랍게도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이 사망 신고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균 씨의 하루는 편찮으신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버지 병 꼭 낫게 만들 거예요. 정균 씨는 폐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매일 아침 씻겨드리는 효자입니다. 형 제가 할게요. 아버지 오늘 좀 괜찮으세요? 아 형이 다 하고 내가 한다니까. 뭐 별거라고. 식사해요. 가족들의 아침 식사 시간.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아버지가 그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퇴근할 때 병원 좀 들렀다 오려고요. 왜? 몸이 안 좋으냐? 어제 일하다 좀 다쳤대요. 많이 다쳤어? 별거 아니에요. 살짝 긁힌 건데요, 뭐.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난다니. 매사에 조심 좀 해라. 형 몸 좀 사려가면서 해. 그래. 진짜 걱정된다 진짜. 알았어. 연이은 의문의 사고로 인해 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정균 씨. 다쳤는데 뭐하러 나왔어? 그래도 아버지 약값은 벌어야지. 아, 약값은 무슨 동생 사업한다면서. 말이 사업이지. 요즘 잘 안 되나 봐.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와. 괜찮아. 이게 뭐라고. 성취하는 몸이지만 정균 씨는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일을 쉴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인적이 드문 골목을 걸어가던 정균 씨. 그런데 한 남자가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자 급히 도망가는 범인. 아저씨 괜찮아요? 예? 다행히 목격자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정균 씨는 인근의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균 씨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어머니와 동생. 부러진 거야? 어떡해 아프겠네. 아이고 세상에. 괜찮아. 다른 데 아픈 데 없고? 몸이 아프긴 한데. 많이 아프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누가 그를 해치려 한 걸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목격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범인 얼굴은 좀 봤어요? 그게 남자라는 거밖에.
목격자도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주 후 정준 씨가 퇴원하는 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균입니다. 이정균 씨요? 이정균님 병원비 납부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균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 저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정균 씨는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럴 리가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다 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확인을 해봤는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도대체 왜 자신도 모르게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걸까? 정균 씨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저기 제 건강보험에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아, 네.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네. 잠시만요. 그런데 이정균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이상하네. 이정균 씨는 이미 죽었다고 사망 신고가 돼 있으신데요. 사망 신고가 돼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정균 씨는 6월 13일에 이미 사망 신고가 돼 있으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놀랍게도 정균 씨는 죽었다고 사망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서류상으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기가 막힙니다. 아니, 대체 정균 씨가 죽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망 신고의 신고자를 확인한 정균 씨가 향한 곳은 집이었습니다. 왔냐? 네가 그랬냐? 뭐? 내 사망 신고! 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한 게 맞냐고? 과연 형의 사망 신고를 한 사람이 동생일까? 그래, 내가 했다. 근데 이게 뭐? 뭐? 너 왜 그랬어? 왜 멀쩡한 사람을 신고한 거냐고? 아이,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신고하지. 뭐? 내가 죽어? 내 형 이정규는 벌써 죽었다고. 너 지금 미쳤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내 형인 줄 알아? 뭐? 친형제가 아니란 믿을 수 없는 말을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달려간 정균 씨. 아버지, 지금 광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친형이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 맞다니요. 그럼 광수랑 제가 친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척인 너한테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평생을 동생과 친형제인 줄 알고 살아온 그에게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38년 전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2살 된 친아들과 아내를 동시에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친아들을 잊지 못했던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죽은 아들과 쏙 빼닮은 아이를 보고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살게 한 겁니다. 자기 아들 대신 이정균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대행을 시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재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아들도 낳고 그렇게 되자 이제 새로운 가족들, 엄마하고 그 아들이 그 데려온 이정균이라는 아이를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아들이 공모해서 원래 죽었던 그 첫째 아들의 사망 신고를 그때 해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사망 신고를 해버리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그건 당신 문제고요. 사망신고? 아이고, 네가 왜 그런 짓을 해? 아버지, 내 친형 아니잖아요. 이정균이도 아니고 38년 전에 했어야 할 거 이제 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네. 졸지에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정균 씨. 도대체 동생은 왜 갑자기 형의 사망 신고를 한 걸까? 다음 날 오후 경찰이 정균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윤혜정 씨하고 이광수 씨가 누구시죠? 제 어머니하고 동생인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은 왜 어머니와 동생을 찾는 걸까요? 두 사람을 청부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청구 사례라니요? 이정균 씨를 죽여달라고 한 혐의입니다. 절 죽이려 했다고요? 네. 가시죠. 체포해. 놀랍게도 어머니와 동생이 정균 씨를 죽여달라고 사죄했다는 겁니다. 체포된 어머니와 동생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를 찾은 정균 씨.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너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해봐! 대체 어머니와 동생은 왜 그를 죽이려 한 걸까? 사건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생님, 지금 어떠신가요? 폐암이 너무 진행돼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와 동생. 며칠 후 동생 광수 씨가 인근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뽑아왔거든요? 네. 저희 집 시세가 얼마나 할까요?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건데요. 한 7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7억이요? 알아봤어? 얼마 나간대? 7억 한대. 그래. 근데 친형도 아니야? 그래. 네 아버지가 그러는데 어렸을 때 입양한 거래더라. 그럼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네. 그렇지. 아니 그런 사람하고 아버지 유산 나눠 가지는 게 말이 돼? 아이고 말이 안 되지. 언감색이 무슨 소리야. 아유 안 되지. 마침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놓인 동생 광수 씨. 며칠 후 그는 무허가 흥신소를 찾아갑니다. 실례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그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람 하나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사람. 왜요? 이유는 알 거 없고 확실히만 해주면 보수 넉넉하게 드릴게요.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 정균 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겁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정균 씨를 살해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벽돌이 떨어져 정균 씨가 크게 다친 것도 우연히 난 사고가 아니라 청부업자의 소행이었던 겁니다. 박 시장님, 일 이딴 식으로 처리할까요? 아, 그 자식 그거 왜 이렇게 운 좋은 놈이야 그거. 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살인 청부업자가 고민 끝에 해결 방법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났어. 뭔데요? 어차피 그분이 38년 전에 죽은 형님의 호적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근데요? 괜히 고생할 필요 없이 사망 신고를 해버리면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사망 신고를 한다고요? 네. 죽은 사람을 사망 신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낼 일도 없을 테고.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동생은 형에게 상속될 유산까지 독차지하기 위해 친형이 30여 년 전에 죽었다고 신고한 겁니다. 형사님, 전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실제 이정균 씨가 사망하신 분이라 지금 호적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난감합니다. 아버지, 전 이제 무슨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그렇다면 정균 씨는 이제부터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가난했던 친아버지는 아들이 좀 더 나은 집으로 입양되길 바라며 생모 모르게 고아원 앞에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아이를 되찾아올까 봐 생모에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때문에 생모는 2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럼 전 이제 오민철로 살면 되는 건가요? 미안하구나. 아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15년 전에 네 아버지가 사망 신고를 해버렸어. 사망 신고를 했다고요? 친아버지는 이미 고아원에 보낸 이후에 이 아이에 대해서 절차를 통해서 사망 신고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도 적이 없는 무적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름 없이 살던 그는 호적 정정 신청을 통해 오민철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보세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2번이나 사망 신고를 당한 기구한 운명의 남자에게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래가는 슬픔도 마침내는 탈출구를 찾는다는 말처럼 말입니다.